안녕하세요.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오늘 경기 조금 분위기가 나아지려나 4패 이어지는 가운데서 이제 1승을 좀 올리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경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선수들이 좀 지쳐있고 워낙에 주전 선수들이 좀 압축되는 요즘 경기 분위기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코스피, 코스닥 양 경기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라인업 어떻게 구축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별로의 매력도를 좀 비교 분석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나가시는데 참고할 만한 선수들 원톱을 꼽아보는 시간이죠. 이상형 월드컵. 오늘도 도움 말씀에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윤겸 전문가,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들어서 시장이 영 재미도 없고 잠잠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백투더 베이지 기본에 충실해서 실적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제 조만간 또 1월 달 되고 이러면 실적 발표 시즌 올 텐데 실적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섹터라든지 종목 이런 건 좀 없을까요? 저는 이 4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역시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구간에서 오히려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여태까지의 이런 구간들보다도 더욱더 실적주가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한 이 업황 중에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계속해서 좀 우려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곧 마이크론테크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될 텐데 사실 마이크론테크의 실적이 SK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을 어느 정도 조금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기준표로 좀 삼아지는데 마이크론테크의 실적이 이번에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쵸. 역시나 이 공급 과잉 현상이 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테크 같은 경우에도 감산을 진작에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재고 처리에 조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마이크론테크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약간은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해야 되고 하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지금 이 4분기 중국 소비 정상화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면세점이라든지 뭐 카지노 뭐 그다음에 뭐 항공 쪽 이제 뭐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또 변수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역시나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폭증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좀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폭증세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이 사망자도 계속해서 좀 폭증을 하고 있고 오늘만 해도 이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좀 널뛰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약간은 좀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상태에서 이 4분기 실적주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캐시카우를 갖고 있고 내년까지 좀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방산 쪽하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 그다음에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위성 쪽 있잖아요. 그다음에 통신장비. 저는 이제 이 통신장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 5G 뭐 이쪽이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섹터들 가운데에서도 좀 모아가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실적이 단순히 좋다라고 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장세는 아니거든요. 역시나 단기적으로 이야기거리가 있어야지 이제 시장에서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이 통신장비 쪽은 그나마 좀 실적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에서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는 어딘가라고 했을 때 저는 제약 바이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거든요.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제약 쪽은 감기약 품귀 현상,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의 약품 사직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외에 이제 제약 바이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캐시카우를 가져가면서 내년에 좀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1월에 단기적으로 또 JP모건 학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단기적인 일정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차오를 수 있는 섹터가 저는 새롭게 또 제약 바이오 쪽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제약 바이오 쪽이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면서 역시나 이러한 이 4분기 실적주를 잡아갈 때에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시장에서 단기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 장세 분위기가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적이 안 나와서 그동안 천덕꾸러기 신세에 머물렀던 5G 대표적이죠. 제약 바이오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대표적인 선수들인데 이제는 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그동안 실적으로 보여줬던 반도체 선수들이 오히려 성적이 안 좋을 것 같고 통신장비라든지 헬스케어 쪽 그리고 또 방산이나 위성 쪽 이쪽을 기대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윤겸 전문가님은 어떤 쪽 기대하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중국발을 좀 계속 연관져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중국이 이제 뭐 내년에 내수 진작한다고 이제 시장을 갖다도 활성화하려고 정부에서 다양한 부양책을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년에 이제 중국 내수가 활성화되면 전 세계 소비 시장이 이제 좋아질 거라 이런 또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갖다 처음에 4.3%를 잡았다가 지금 이제 2.7%로 좀 낮게 잡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중국 시장은 내수 진작과 그 이제 경제 부양 이런 정부에서 지원 플러스 거기에 이제 맞물려서 문제가 이제 코로나 확산, 그쵸. 이제 사망자도 늘어나고 의약품, 사재기 및 의료 병실 부족에다가 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민들의 위생 부분 그런 것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기대감과 지금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간에 중국발 이제 훈풍이 좀 불면서 이제 컨텐츠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제약주 움직였고요. 화장품주도 조금 움직인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이게 이제 내년 이제 봄이 돼서 날씨가 풀리면서 조금 만약에 코로나 환자들이 좀 감소가 될 수 있다면은 또 여행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또 엔터하고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김영길 전무께서 언급해 준 다른 이제 섹터들도 좋은데 네. 우선은 이제 중국 관련해서 움직이는 걸 좀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미국들의 이제 실적 기업들의 실적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나이키는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재고 부분이 네. 조금 이제 문제점이고 이제 좀 과도하게 조금 땡처리 재고 처리해서 싸게 판 부분이 있으나 실적 부분은 그래도 깜짝 실적을 보여준 부분. 근데 또 안타깝게도 페덱스가 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네, 전 세계 물동량의 네. 이제 척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물동량이 줄었다는 그런 부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좀 안 좋게 나올 거라는 예상.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을 좀 짓누르는 이번에 실적을 좀 기대했는데요. 여하튼간에 이런 부분이 있고 여하튼간에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지금은 특별하게 어떠한 또 이슈나 모멘텀을 보면서도 그걸 봐야 되는데 또 그거에 따라서 비례해서 또 움직이지도 않아요. 맞아요. 지금 뭐 네. 예측 불가능한 순환매, 지금 수급이 또 그동안 너무 이제 바닥이었던 게 또 들어갔다 빠지고 또 들어갔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중국발 관련해서 계속 유심히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수급 현황이다. 이 부분이 특징이니까 두루두루 보면서 짧게 단기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장을 견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게 만드는 그런 섹터가 몇몇 있었고요. 또 간밤에 미국에서는 나이키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12%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착안해서 일단 들어가는 이야기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월드컵 오늘의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8명의 선수들로 8강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라운드부터 확인합니다. 1라운드는 리튬 대전이네요. 하이드로 리튬 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하이드로 리튬, 리튬 플러스 이 자회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초반에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초반 러쉬가 이럴 땐 가끔 독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탄력이 약간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 관련된 또 대표적인 선수기 때문에 오늘 1라운드 선발로 나섭니다. 다음은 포스코 홀딩스 있습니다. 이제는 황금, 소금 이 부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그러니까 소금 호수를 샀는데요. 이 부분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전반적인 그룹이 조금씩 체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가치, 리튬 관련된 키워드가 부각될 때마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는 음식료 대전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아슬아슬하고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또 자체의 기록을 정신하는 52주 신고가 선수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오리온과 삼양식품이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앞에서 52주 신고가 종목은 10개가 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오리온과 삼양식품 이 두 선수들의 선전 부침이 거의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게다가 중국발 리오프닝 기대감 플러스 알파 효과로 매겨지고요. 또 삼양식품은 대표적인 킬러 콘텐츠 이 불닭 파워가 정말 대단한 선수죠. 과연 이 두 선수 가운데서는 어떤 선수가 우승을 차지할 것인가, 이길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음은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3라운드는 지금 중동발 모멘텀 혹은 원자재 이쪽을 봐야 될까요? 약간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선수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악재가 조금씩 굵어지는 선수들도 있는데 먼저 한국가스공사부터 보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쌀쌀합니다. 요즘에 옷깃을 여미고 한 겹 두 겹 옷은 더욱더 두꺼워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서 가스 사용량이 늘어난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담합 관련된 돌발 악재가 불거져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밥켓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 중장비 선수들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낼 때도 이 선수는 크게 빛을 보지 못했었는데요. 오늘장 조금씩 소리 소문 없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산밥켓 현재는 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36,750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조금씩 살아나려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디에 착안해서 이 선수를 분석해봐야 될지 3라운드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보시죠. 마지막은 의류 대전입니다. OEM, ODM, 어찌 보면은 나이키의 파생 효과 이렇게 부제를 붙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 대 한세실업. 날씨가 쌀쌀해지면 또 이런 선수들 관심이 가고요. 또 나이키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의류 관련된 종목군들 좀 더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두 선수의 대결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조금은 룰이 바뀌어서요. 이 앞에 라운드 8강, 4강까지는 그리고 준결승까지는 두 분의 선택으로 저희가 우승자를 선택하고요. 최종 우승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냐면 유튜브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내가 응원하는 선수를 골라주시면은 이 여러분들의 의지도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라운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요즘 리튬은 뭐 매일 경기장에 꼭 한 선수씩은 있는 것 같아요. 하이드로 리튬 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선수 고르시겠어요? 저는 참 두 종목 다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요. 네. 좀 더 이슈가 좀 큰 하이드로 리튬 쪽으로 한번 손을 한번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조금 큰이라는 네. 이유를 붙여주셨고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저는 포스코 홀딩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엇갈릴 때가 참 좋아요. 이럴 때가 참 재미집니다. 윤겸 전문가님 이유를 알려주시죠. 네, 두 종목 다 좋은 종목이고요. 좀 선발하는 데 있어서 쉽게 결정은 못했고요. 네. 최근에 리튬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3배 오르는 전 세계 각국이 이제 원자재 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각축천인데요. 지금 전 시간도 말씀드렸죠. 중국은 이제 히토리오 관련 무기를 두고 미국과 대응하고 미국은 또 이제 반도체로 때리고 여러 가지 기업도 규제하는 이런 와중에 리튬 가격도 상승하고 전체적인 원자재 값이 지금 상당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드로 리튬 기업이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대량 성공했다. 이 부분이 이제 2차 전지 부분에 바로 이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 SK 에너지 송출의 SK온, 삼성 SDI에 이제 생산하는 이제 배터리에 바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런 제품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리튬 성분도 이제 99.95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은 지금 매출액은 이렇게 그렇게 큰 매출액은 아닙니다만 이제 점진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기대감이 있고 앞으로 이제 추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급이 좀 크죠. 네.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염호 이제 관련해서 이제 투자 소식도 좋은 소식도 나왔고 최근에 이제 법원 관련 소송에서도 이제 손해배상 그런 부분도 받았고요. 매출 실적은 말씀 안 드려도 포스코 홀딩스는 상당히 매출 견조하게 이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 이제 급은 좀 틀리지만은 최근에 원자재 상승 및 원자재 확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리튬을 확보했다는 부분에 좀 점수를 주고 싶고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밀어주고 싶은 종목이 아닌가 해서 하이드로 리튬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드로 리튬을 골라주셨고 포스코 홀딩스는 어떤 점이 더 좋아 보이세요? 일단 저는 두 종목 다 성장성은 상당히 좀 뛰어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앞으로 이 2차 전지 원료에 대한 부분, 소재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이제 수요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성장도는 좀 확실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종목에 저는 약간의 수급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굉장히 좀 상승이 잘 나왔고 오늘까지도 상승이 잘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차익 실현은
흐름이 약간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이슈를 보게 되면은 이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에 대한 이 원료를 투입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이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부품을 좀 생산을 한다. 초도품을 생산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이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에 대한 원료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매출 비중이 거의 이제 중국 수입 비중이 거의 80%가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산화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성장도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 포스코 그룹사가 전체적으로 워낙에 2차 전지 밸류체인을 조금 완성시키는 데 노력을 가하고 있잖아요. 저희 2차 전지 원료부터 그 다음에 뭐 음극재, 양극재, 전구체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일원화를 좀 시켜나가면서 밸류체인을 구축을 해나가면서 확실하게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조금 2차 전지에 대한 점유율을 가져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워낙에 이제 이 두 종목 다 성장도는 확실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지금 현재 시장은 굉장히 좀 순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하이드로 리튬은 오늘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저는 봤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어느 정도 눌린 구간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주면서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되는 구간이다라고 봤거든요. 네. 그러면은 갈 녀석과 그 다음에 이미 간 녀석이다라고 봐야겠죠. 저는 갈 녀석 쪽에 조금 더 한 표를 던져주고 싶어서 포스코홀딩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나가고 있잖아요. 네. 오늘 직전 고점에서 긴 음봉이 맞았는데 그럼 단기에 직전 고점 뚫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무래도 좀 수급이 살아 있어야지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좀 잘 나왔잖아요. 근데 그 거래량이 잘 나왔었던 부분을 저는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공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눌림 구간에 다시 한번 이슈를 받을 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다시 이제 이슈가 나왔잖아요. 아르헨티나 염호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다시 이제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8강 1라운드의 승자가 결정이 되겠네요. 보시죠. 압도적입니다. 8대2입니다. 8대2로 포스코홀딩스가 4강에 올라갑니다. 포스코홀딩스 81%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그러면은 하이드로 리튬 선택해주신 윤겸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을 좀 네, 보여주시죠. 다음 목표가는 이제 매물대가 고점이죠. 전고점이죠. 31,000원을 다시 돌파하는 그런 게 이제 1차 목표니까 31,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봉이 나왔는데 전문가님은 그래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뚫을 수 있을 네네. 거다라고 자칫 보시는 이제 거죠? 오늘 이제 차익 실현 나왔는데 눌림목이 아마 나올 거예요. 눌림목 구간인데 재차 이제 수급이 한 번 더 들어와서 네. 전고점을 뚫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포스코홀딩스가 4강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음식료 대전입니다. 오리온 삼양식품, 초코파이냐, 불닭이냐 이렇게 대결로 압축되지 않을까 하는데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쪽이세요? 저는 불닭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불닭? 네. 이 개인적인 선호가 좀 반영이 된 건가요? 음식에 대한 선호도? 사실 그렇지는 그렇진 않은데 않아요? 예, 이따가 알겠습니다. 이야기해보도록 윤결 전문가님은요? 저는 참 비슷하네요. 차트 그림이 좀 그쵸. 비슷한데 좀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오리온 쪽에 조금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분의 시선은 약간은 엇갈립니다. 그러면은 김영일 전문가님 삼양식품이 좀 더 낫다고요? 저는 그 불닭볶음면을 사실 군대 가서 처음 먹었거든요. 아. 군대 가면 이제 라면을 굉장히 자주 먹습니다. 네. 이제 뭐 근무라든지 끝나면 이제 라면을 자주 먹는데 네. 제가 사실 매운 걸 되게 못 먹습니다. 매운 걸 되게 못 먹는데 요즘 분이시구나. 예. 그렇죠. 약간 애기 입맛이고. 예. 그런데 워낙에 다들 또 이 불닭볶음면에 대한 인기가 폭발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먹었다가 이걸 왜 먹지 했는데 전역하고 나서 자꾸 이제 그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맛이 출시가 됐잖아요. 뭐 크림 맛이라든지. 맞아요. 까르보나라 네, 맛. 저는 그거 좋아하거든요. 그거에 이제 뭐 햄 같이 넣어서 그쵸, 먹는 거 굉장히 그쵸. 좋아하는데 앵커님도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거 없으면 안 돼. 집에 늘 쟁여놓습니다. 정말요? 매운 그래서 거. 와. 잘 못 먹어요. 못 먹는데 울면서 먹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히 네. 이제 매운 걸 못 먹는 사람도 중독성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선풍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 불닭볶음면의 파워가 역시나 좀 굉장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또 뭐 해외 유튜버들이 불닭볶음면 이제 챌린지 해가지고 네. 매운 거 먹어보기 이런 거 이제 많이 도전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서 이 불닭볶음면에 대한 수요가 지금 해외 쪽으로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지 법인을 계속해서 좀 설립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매출 캐파를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 불닭에 대한 파워 굉장히 좀 이
증대가 되면서 이제 역대급 분기 실적을 좀 나타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이익에 굉장히 좀 중요했던 부분이 중국의 현지 매출입니다. 중국 현지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하게 되면서 지금 이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다시 또 떠오르고 있잖아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떠오르면서 네. 내수도 다시 한번 이제 활발하게 돌아가게 되면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제 이 실적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기는 하나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중국의 경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이 코로나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이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살짝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보다는 이제 해외 전 지역에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조금 더 적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는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면서 저는 삼양식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월봉 좀 띄워주세요. 삼양식품이 2016년부터 가파르게 갔는데 앞서서 군대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는 네. 그래서 요즘에도 삼양식품이 주가가 강할 때 아직까지 불닭?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를 때마다 이 부분이 모멘텀이 되는 게 확실하게 맞는지 아니면은 뭔가 플러스 알파가 뭐가 나왔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일단 주요한 캐시카우로 불닭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계속? 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어찌됐든 증가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주가를 보게 되면 오리온이나 삼양식품이나 저는 약간 이제 꺼려지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요? 예, 최근에 이제 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이 목표가를 설정을 할 때에도 뭐 이따가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이제 굳이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약간 떠나간 열차로 좀 생각을 하자 정도로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 정도로 이제 참고만 하는 정도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삼양식품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그리고 오리온 어떤 점이 좋아 보이세요? 네, 저는 이제 초코파이 개인적으로 도 좋아하고요. 네. 저희 애들이 이렇게 불닭 볶음면을 잘 해 먹더라고요. 네. 몇 번 먹어봤는데 그게 저하고는 입맛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자극적이긴 있는데, 해요. 예, 네. 너무 좀 강하고 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매운 부분이 있고. 여하튼간에 이제 세계 시장에서 이제 불닭 볶음면 시장 확대, 그다음에 52주 신고가를 계속 지금 둘 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삼양식품 상당히 좀 고점에 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오리온도 좀 마찬가지로 많이 좀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삼양식품이 공업용 조미료로 진짜 어떻게 보면 기업이 문을 닫을 지경까지 예전에 그런 이제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딛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신제품 개발, 점진적으로 이제 시장 확대, 매출 확대로 인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건 상당히 진짜 삼양식품의 저력이 역시 있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해외 시장 확대를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하고 러시아 쪽에서 매출을 고성장하고 있고 중국, 베트남 쪽에 이제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지금 이제 상황이 조금 그러나 지금 내수 시장을 열고 지금 내수 어떠한 이제 시장이 확대되면 좀 더 매출의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특징이고요.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시장 확대. 시장을 더 넓혀가고 매출적인 부분의 증가 부분에선 오리온 쪽에 좀 더 저는 점수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삼양식품 52주 신고가 세계 시장에서 불닭볶음면 시장 확대 이제 매출 증가는 했으나 네. 굳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한다면 뭐 사실 뭐 쉽진 않은데 그래도 오리온 쪽으로 조금 점수를 좀 주는 게 어떨까 해서 오리온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두 개의 선택지를 드리면은 저는 제3의 선택지요 하시면서 새롭게 내미시는 분들이 어딜 가나 늘 있습니다. 저희 토마토TV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불닭볶음면하고 초코파이 가운데 골라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몽쉘 응응을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통통한 거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죠. 통통한 게 좋죠. 통통한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전주 쪽에서도 특산물 있잖아요. 그거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좀 다양한 선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선수들 가운데서는 어떤 선수가 승자가 됐을지 여러분들의 선택 보시죠. 네, 2라운드의 선택도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는데 초코파이의 승리네요. 매운맛보다는 역시나 좀 달달한 게 땡기시는 요즘인지 오리온입니다. 62%의 지지를 받으면서 2라운드 승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3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료 대전 봤는데요. 그에 앞서서 지금 불닭볶음면의 삼양식품 가격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율 전문가님. 네, 말씀드렸듯이 삼양식품은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신규 진입은 약간은 부담스럽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고 현재 구간에서 향후에 이제 눌린 구간에 다시 한번 잡아보면 좋을 종목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신규로 접근하는 거는 약간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의견 나왔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3라운드 보겠습니다. 3라운드는 뭔가 좀 좋은 듯 하면서도 약간은 좀 발목이 잡혀있는 두 선수입니다. 한국가스공사와 두산밥켓의 대결로 저희가 압축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두 분의 이야기 먼저 좀 들어볼게요. 윤겸 전문가님 어떤 쪽 응원하세요? 저는 두산밥켓으로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예. 김혜율 전문가님. 저는 한국가스공사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네. 두 분이 엇갈리는데 사실 큰 차이는 아니고 좀 저희가 비슷한 성격의 선수들을 좀 놔둬서 취향차가 아닐까 합니다. 먼저 김혜율 전문가님 어떤 이유에서죠? 일단은 한국가스공사가 정말 역대급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작년에 매출을 보게 되면 이제 20조 원 수준이었는데 네. 올해는 40조 원이 훨씬 넘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가격이 올라왔던 부분은 가스 가격이 이제 인상이 좀 최근에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 전기가스 이제 요금 인상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워낙에 지금 이 적자폭이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인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적자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이 요금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어떤 이 모멘텀이 더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도매 쪽이잖아요. 천연가스를 이제 들여와가지고 이제 소매 쪽의 기업들에 이제 이제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 올해 이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였었던 이 뭐 GSE라든지 혹은 이제 그 외 전체적인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소매 쪽이기 때문에 천연가스와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었지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도매 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려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약간 이제 이 천연가스 값이 더 이상 이제 고점을 찍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실적이 굉장히 크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못하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 드는 이런 현재 시장에서 실적이 이렇게 크게 나왔다라는 부분 전 충분히 좀 주목을 할 만한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일전에 한번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약간 센터백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죠. 이제 이 미국이 다시 한번 이 제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일전에 이제 매각건이 있었잖아요. 블록들이 이제 있었고, 그러면서 블록들이 다 나왔는데 아직까지 덜 나온 물량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오버행 이슈가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큰 상승이 나오기는 약간 어렵다라는 부분, 지금 이제 단기적인 매물대에 부딪혀서 이 오버행 이슈에 맞물려서 좀 떨어질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워낙에 이제 역대급 실적이 나오면서 어찌됐든 뭐 천연가스에 대한 우려감도 있기는 하지만 반면에 또 이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이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수익폭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윤경 전문가님은요? 네, 이제 뭐 찬바람이 불면서 이제 천연가스, 예, 이제 도시가스 이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실적도 좋으나 주가의 반영이 이제 그다지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 이제 에너지주들이 많이 움직이질 못했어요. 사실 정유도 마찬가지고요. 가스도 유가도 네. 맞아요. 다 이런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수급도 많이 못 들어오고 관심에서 좀 벗어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특징이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제 도시가스비도 내년에 2배 오르고, 이제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도 좋아짐으로써
반영이 될 수가 있는 부분. 물론 충분히 이제 한국가스공사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갖다 해결하면서 어떠한 이제 가격 인상 그런 게 실질적인 실적에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점진적으로 올라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두산바켓은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미니 굴착기라든지 콤팩터 트랙터 이런 관련 이제 규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해외 계열사들 여러 가지 정비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극대하게 노력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많이 또 이슈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충분히 추가 성장할 수 있고 차트상도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약간 눌림목 구간에 왔는데 다시 지금 저점 추세 전환을 하려는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 이제 눌림목에서 다시 추세 전환을 하려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속도 면에서는 저는 두산바켓이 좀 더 좀 탄력을 받고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수급 부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향후도 미래가 기대되고 내년이 좀 더 기대되는 이런 부분. 물론 이제 겨울철에 이슈가 이제 이런 계절적인 요인에서 좀 플러스 요인이 있으나 네. 여러 가지 당면 문제 해결할 부분이 좀 있고 좀 더디다 이런 부분에서 두산바켓 쪽으로 조금 점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시일 내에 좀 승부를 내줄 수 있을 만한 선수를 꼽아주신 것 같은데 좀 더 속도감에서. 네. 좀 전에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두산바켓 이 오버행 이슈가 아직 온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약간 좀 물량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네, 의견이세요?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제 기업마다 다 일장일단이고 조금 문제점이 다들 갖추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진 봐서는 안 되니까요. 일부 그런 부분을 안고 가면서도 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게시판에도 여러분들의 좀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가스비 오르면 안 되는데, 그쵸. 투자자 입장과 소비자 입장은 사실 이렇게 다릅니다. 게다가 이번 정부가 여러 가지 유틸리티 관련된 금액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국민 여론이 다소 좀 보수적으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선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저희는 월드컵인데 LG 팬이어가지고 두산 고르기 좀 그렇다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를 골라주시는 분이 많으셨을까요? 한번 보시죠. 네,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75%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음 라운드에 올라갑니다. 두산바켓 좀 아쉽기는 한데 윤경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네. 다음 목표 매물대가 몰려있는 이제 4만 원, 4만 원을 돌파하느냐가 문제니까요. 4만 원까지 설정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바켓 들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가격 전략 4만 원 정도까지 내다볼 수 있다. 윤경 전문가의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8강의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 보시죠. 이쪽으로 좀 관심이 갑니다. 나이키가 워낙에 실적이 좋았어가지고요. OEM, ODM 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좀 될 것인가. 화승 엔터프라이즈 대 한세실업입니다. 윤경 전문가님부터 알려주세요. 네, 화승으로 가겠습니다. 화승 네. 엔터프라이즈 네. 그리고 저도 화승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화승 엔터프라이즈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8강에서는 처음으로 두 분이 같은 쪽에 손을 들어준 건데요.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화승이 어떤 점이 더 좋은 건가요? 일단은 나이키가 굉장히 실적이 좋은 부분들을 나타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도 나이키 관련해서 최근에 또 3월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 실적이 조금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베트남 공장 락다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이제 내년에 재가동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면서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4분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러한 기대감들을 어느 정도 좀 나타내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개를 들어준 만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3분기까지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우려감이 섞이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강달류 효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 실적이 좀 뻥튀기 됐다라는 부분들이 약간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 수요 둔화에 대해서 이제 이 영향을 끼칠 만한 부분이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주얼 니트 쪽으로 이제 주로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상대적으로 좀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기능성보다는 캐주얼 니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뭐 이제 놀러 나간다라든지 혹은 이제 뭐 꾸밀 때 그런 이제 입는 옷들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수요가 약간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이 과연 이제 3분기만큼의 엄청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 상태에서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은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4분기부터 내년 이제 공장 재가동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적이 이제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워낙에 주가는 지지부진했다가 이제서야 고개를 들어줬고 더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러한 경기 침체 구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조금 많이 있다,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세실업보다는 조금 더 4분기에 좋을 수 있는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승이 좀 더 미래, 좀 더 가능성, 기대감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신발 대 이제 의류인데요. 이게 코로나 이런 이제 팬데믹 확장에 의해서 약간 이제 의류 이제 소비 부분이 약간 이제 안정하게 이게 꾸준하게 나온다는 건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신발 부분은 좀 더 꾸준하게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약간 이제 화승이 약간 좀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조금 약간 이제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으나. 이제 주가 차트상도 좀 더 이제 저점을 딛고 한번 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든 걸 다지고 올라가려는 전년 대비해서 이제 외형이나 수익성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큰 것 같고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떠한 이제 이런 그 의료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수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화승 쪽이 좀 더 앞으로 이제 주가 상승에 있어서 비전과 기대감이 좀 크지 않나. 둘 다 이제 실적 특히 또 한세실업은 이제 매출 부분은 좀 그런 대로 견조하게 좀 따라와 줬거든요. 근데 좀 더 이제 가능성, 기대감 이런 부분에서는 주가 차트상은 화승에 좀 더 점수를 좀 더 줘도 되지 않을까 해서 화승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환율 얘기도 살짝 해주셨는데 환율 때문에 실적이 뻥튀기 됐다라는 설명도 있지만이라고 하면서 쭉 화승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풀어주셨는데 실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주가가 가지를 못했던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우려감이 있는 부분이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이 아디다스발 문제가 약간 이제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칸예와의 협업이 이제 중단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슈들. 그 다음에 이제 회장이 좀 이번에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장기성에 이제 장기 물량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디다스 내부에 단기적인 물량에 대해서만 이제 계속해서 좀 주문이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실적이 3분기에는 좀 만족스럽지 않게 나왔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회장이 바뀌고 하면서 내년에 신제품이 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장기성에 대한 이 물량들도 수주권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분기부터 내년까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는 안 좋았던 것들은 다 지나갔고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현재 화성 엔터프라이즈의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지금 OEM, ODM도 있지만 자치 브랜드 비중이 좀 높지 않나요? 네네,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 브랜드 부분도 다각화해갖고 네. 사업의 이제 영소성을 위해서 어떤 그런 이제 개발도 하고 여러 부분을 갖다 넓혀가야지 그런 부분이 주가도 반영이 되고 좀 더 성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게시판에서도 앞서 전문가님이 신발 대 의류의 대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이야기들 뭐 많이 나눠주고 계세요. 화승은 워낙에 아디다스라고 많이들 기억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이 브랜드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주시는데 어떤 쪽을 더 선호하실까요? 4라운드 보겠습니다. 4라운드의 선택.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이 모두 다 동일하게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골라주셨는데 사실 한세실업도 근소한 차이입니다. 많이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세실업은 김혜영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일단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3분기 실적이 좀 굉장히 잘 나왔고 지금 이제 수급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전 단기 매물 구간이죠. 18,000원 구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도 많이 넓게 보지는 않습니다. 18,000원 구간까지 내다볼 수 있다. 지금 16,600원 한세실업 오늘장 두 선수 모두 다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6에서 10% 정도 급등을 하는데 조금 전에 게시판에도 보니까
화승엔터프라이즈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급증해가지고 조정 한번 사봐야지 하셨는데 이런 전략 어떠세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사게 되면은 더 좋아질 만한 그런 부분들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펌핑이 될 수가 있겠죠.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강 진행해 봤습니다. 쟁쟁한 선수들을 꺾고 올라온 4강 1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4강 그 첫 번째 라운드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오리온입니다. 코스피에 있는 두 선수죠. 뭔가 좀 사이즈도 있고요. 굵직한 선수들의 대결로 압축이 됐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쪽이세요? 네,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오리온 쪽을 선택을 했는데 네. 이번엔 포스코 쪽으로 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네요. 포스코로 넘어가시네요. 네, 네, 포스코 네. 홀딩스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 요거는 포스코홀딩스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오리온보다는 포스코 홀딩스 좀 더 나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 그 오리온 같은 경우 이제 초코파이 시장 확대까지 말씀드린 러시아라든지 베트남이든지 시장을 갖다가 이제 저변을 갖다 넓혀가면서 이제 매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성장세를 이뤄서 주가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오리온도 상당히 지금 많이 좀 올라온 부분도 있어요. 이제 차트 위치상 조금 이제 부담되는 그런 가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요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눌림목을 좀 기다려 본다든지 재차 좀 눌렸을 때 다시 들어가는 전략을 좀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리엔탈의 요모 리튬 관련해서 이런 원자재 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더 지금 2차 전지가 안 그래도 지금 뭔가 좀 상당히 달리다가 주춤하고 조금 이제 차익전도 매물도 나오고 좀 쉬어가는 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하튼간에 이제 관련돼서 이런 원자재 관련 부분들이 이슈가 나오는 거는 상당히 이제 며칠간 또 추가 상승이 나왔었고요. 물론 이제 원자재 관련도 이제 재차 이제 눌림목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추가 상승의 연속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원자재 대 이제 먹거리냐 이런 이제 비교에 있어서는 좀 비중을 갖다 원자재 확보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 비교해서 원자재가 부족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원자재 확보하는 부분은 상당히 기업의 매출 실적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주가 반영에 있어서는 좀 더 임팩트가 더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 쪽에 좀 비중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세는 원자재다. 네. 오리온은 게다가 그동안도 퍼포먼스를 좀 보여줘서 이런 선택을 해주셨고,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저는 굉장히 초코파이도 좋아하고 그 통통한 그 친구도 이제 맨날 아침에 한 2-3개씩 먹고 이제 출근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당뇨입니다. 살이 엄청나게 쪘었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 리튬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서 좀 무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리튬이라는 키워드는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2030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훨씬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만 봐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전 신고가에 도달을 하게 되면서 이제 차익 실현의 슬쩍 이제 나오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다 작용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기대감이 차오르 있는 지금 현재 구간이 포스코 홀딩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더 상승에 대한 메리트는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좀 난감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리튬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하고 차트가 거의 완전히 다르게 가던데 그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 이제 가격 강세가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탄산 리튬은 약간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수산 리튬은 강세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에 지금 이제 이 리튬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하이드로 리튬하고 그 다음에 어반 리튬 두 종목이 거의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두 종목이 리튬 플러스와 이제 관계사거나 혹은 이제 자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리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당장에 이제 이 리튬 플러스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보다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 장세가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이 지금 아무래도 좀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 대금 자체가 좀 많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순식간에 이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이 수산화 리튬 관련된 기업 리튬 플러스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두 종목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이 황금, 소금, 이 리튬 호수를 샀다, 투자했다라는 내용은 사실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포스코라는 그룹이 정말 우리나라 굴지의 업체잖아요. 1년에 영업이익만 10조 정도 되는데 과연 이 큰 업체에서 리튬 호수의
그 가치가 정말 이 정도의 주가를 끌어올릴 만큼의 호재인가? 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 리튬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올 상반기부터 이제 착공을 하고 진행을 해 왔었어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계속 네. 이제 기대감과 어떠한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선반영이 됐던 부분도 네. 있고요. 최근에 와가지고 어떠한 이제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이렇게 어떤 주도주도 없고 준주도도 가다 말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있다면 수급이 확 몰리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리튬 관련해 갖고 최근에 또 며칠간 연속 상승하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특징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리튬과 관련돼서 원자재 부분에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계세요. 게다가 저희 게시판에서는 아무래도 이 과자나 이런 부분들은 내수용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자재, 해외 이런 컨셉으로 포스코홀딩스를 응원하는 분들 게시판에도 계시는데 일단 이번에 승자는 두 분의 의견이 모아진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도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네요. 86%로 다음 라운드 넘어갑니다. 4강의 2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4강에서 맞붙는 이 두 선수의 대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두산마켓을 꺾고 올라간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세시럽을 꺾고 화승엔터프라이즈 이 두 선수의 대결이 되는데요.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쪽이세요? 저는 화승엔터프라이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 전 이번에 또 반대로 한국가스공사로 한번 좀. 예. 한국가스공사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이제 아까 전에는 제가 사실 이제 두산마켓 쪽으로 조금 이제 먼저 이제 선정을 했었는데 네. 이제 어떤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도 이제 견고하고요.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따라오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가스값 인상 부분,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가격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고 조금 이제 초단기적보다는 중기적, 장기적으로는 상황에 봐서는 좀 더 점진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또 하나 이제 계절적인 요인도 있죠. 지금 겨울철 들어왔고요. 뭐 조금 더 이제 시동을 걸고 뭐 상승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추가 탄력을 받고 좀 더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특징일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이제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 이제 3분기 실적이 조금 이제 영업이익이나 당기수익이 좀 떨어지긴 했으나 좀 다지면서 전년 대비 이제 개선돼서 외형하고 수익성이 좀 기대감이 좀 나오는 부분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두 종목 다 기대감이 좀 더 큰 두 종목의 이제 대결인데요. 어떤 캐파라든지 중량급으로 또 봐서도 또 한국광수가 그동안 이제 좀 약간 지지부진한 그 주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드디어 한번 뭔가 좀 보여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돼서 비중을 좀 한국가스공사에 좀 더 둬야 되지 않을까 선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보여줄 타이밍이다. 그리고 네. 화승엔터프라이즈 골라주셨죠? 저는 이번에 계속해서 안 좋았다가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들이 많이 좀 주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화승엔터프라이즈를 고른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내년에 이제 계속해서 우려로 작용했었던 베트남 공장이 다시 한번 재가동 된다라든지 그다음에 아디다스 향의 어떤 이 매출들이 다시 한번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 내년까지도 실적이 좀 좋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이 주가를 봤을 때 바닥에서 크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만큼 상당히 내년까지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스요금을 인상을 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정부에선 사실 가스요금이나 그 다음에 전기요금 올린다라고 하면은 이 굉장히 또 지지율에 대해 또 민감하게 움직이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주의 깊게 심도 깊게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올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생각보다 기대한 만큼 기업이 기대한 만큼의 가스요금 인상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약간은 고려를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화승엔터프라이즈 이제 고개 들어준 만큼 더욱더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보고 화승엔터프라이즈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정서를 이렇게 또 반영을 해주셨어요. 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린 바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승자를 고르겠습니다. 그럼 설문조사 결과 보시죠.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승자는 오늘은 그렇네요. 비슷하게 나오는 선수들도 많은데 한국가스공사입니다. 57%의 지지로 한국가스공사가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럼 4강에서 두 선수가 떨어졌잖아요. 오리온하고
화승 엔터프라이즈하고 각각의 가격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좀 가격 전략을 세워주세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눌린 구간에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고개를 들어준 만큼 단기 매물대는 11,800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1차 목표가 11,800원으로 두고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리온도 아쉽게 좀 떨어졌는데 오리온 가격 전략 해주세요. 상당히 좀 올라왔는데요. 눌림목이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되고요. 눌림목도 한번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다음 목표가는 92,500원을 한번 제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쉽게 준결승에서 떨어진 두 선수에 대해서도 가격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승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결승행 티켓 이 두 선수가 쥐었습니다. 쟁쟁한 대결이 되는데요.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어찌 보면은 약간 원자재, 에너지 이런 컨셉의 선수들이 올라왔어요. 경기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된 것인지. 먼저 윤겸 전문가님 어떤 쪽이세요? 네, 뭐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포스코로 가야 되겠죠.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김효일 전문가님은요? 저는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저도 포스코 홀딩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요. 아쉽게도 두 분의 의견 외에 저희 결승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좀 시간 드릴 테니까 바로 투표해주세요. 김영희 전문가님, 포스코 홀딩스가 더 낫다. 어떤 점에서요? 사실 한국가스공사가 제가 고민이 됐던 이유는 네. 앞에 말씀드렸던 우려감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은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기업의 실적이 계속해서 좀 우려감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일 또 이 마이크론테크 이제 실적 발표가 되게 되면 결국 이 마이크론테크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전체적으로 이제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질 것이고 그 부분은 또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까지도 번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이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의 매력도가 더욱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이제 매력도가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리튬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저는 단기 트레이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이 매력도는 조금 더 포스코홀딩스가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튬에 대한 이야기만큼 리튬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잖아요. 리튬 이야기 나오면 또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 만큼 포스코홀딩스도 조금 더 이 시장에서 빠르게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포스코홀딩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도 포스코홀딩스, 윤겸 전문가님도 포스코홀딩스가 더 좋으신 이유는요? 네,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아까 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좀 더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만은 넘어야 될 허들이 좀 많다. 우리가 이제 110m 허들 경기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 넘으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넘어야 되니까. 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가격 인상 분명히 이제 저도 이제 가격 인상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또 이제 인상하는 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토론과 여러 심포지움 여러 가지 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바로 또 주가에 반영됐느냐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낭관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에너지주가 힘을 못 썼던 부분 이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좋고 리튬 관련해 갖고 지금 어떠한 이제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리튬이 며칠 동안 또 상승하고 뭐 눌림목이 분명히 당연히 오겠지만 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꾸준히 단기적으로 좀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좀 원자재 관련, 2차 전지 관련된 리튬 관련 종목들이 좀 더 이 시장에서 힘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 좀 점수를 좀 줬습니다. 조금 전에 2차전지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에 2차전지 주가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튬주들은 나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순환이죠. 어차피 이제 2차 전지가 순환이다. 상당히 또 많이 갔었고요. 네. 또 거기서 또 재차 또 더 가리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대내적 악재에서 지금 이제 쉬어가고 있는 그런 장에서 연결고리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원자재가 바톤을 받아서 그걸 갖다 명맥을 좀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좀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두 분은 포스코 홀딩스를 좀 골라주셨어요. 아무래도 이 리튬과 관련해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이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게시판에서도 미래는 리튬 이렇게 해주셨는데 과연 시청자의 선택 포스코 홀딩스일까요? 보시죠. 오늘의 결승입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이변은 없었습니다. 72%의 지지로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아쉽게 떨어진 한국가스공사 가격 전략 좀 세워볼게요. 윤겸 전문가님의 한국가스공사 네네. 다음 목표가가 이제 마디가죠. 매물대가 좀 몰려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4만 원,
제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는 4만 원, 지금이 37,400원이어서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마디 가격 4만 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우승 선수 포스코홀딩스는 두 분 모두 다 일단 지지는 해주셨는데 전략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서 들어볼게요. 김혜율 전문가님 먼저요. 네,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단기 고점이 그렇게 높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기 고점을 먼저 뚫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1차 목표가는 30만 5천 원 안내드리도록 하고 이 구간을 뚫어주면 조금 더 수익 극대화, 뚫어주지 못하면 차익 실현 관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만 5천 원이요? 네. 네.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 예, 김혜율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저하고 이제 가격이 좀 비슷한데요. 저도 그래요? 31만 원 마디가. 요게 이제 약간 이제 그 고점, 전고점 부분이고 또 이제 차트를 연결해 보면 또 매물대가 부딪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대는 비슷합니다. 그 가격대를 뭐 30만 5천 원, 31만 요 가격대에서 통과하느냐가 이제 그 추가 상승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31만 원 설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월드컵 오늘의 우승은 포스코홀딩스가 차지했습니다. 두 분의 이 전략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30만 5천 원, 31만 원 그 근처 마디 가격 부근에서의 이 가격 전략 제시가 됐으니까 들고 계신 분들도 참고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한 2% 정도 오름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이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오늘 게시판에서도 포스코홀딩스를 응원을 많이 해주셨네요. 내일 경기에서는 또 어떤 선수들이 이렇게 8강의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남은 시간도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서 토마토TV와 함께 성공적인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